네, 프로의 시선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략 짚어드릴 텐데요. 두 프로들과 함께 하죠. 거래소는 탄력 더 받고요. 코스닥도 낙폭 줄여가면서 장중 고점 920선까지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580선을 뚫어내면서 장중 고점 터치 오후장 계속 높여가네요. 두 분 모시겠습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차영주 MTN 전문위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거래소 이제 60일선 바짝 다가서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5일선 위협받았더니 그래도 괜찮은 흐름으로 마감 앞두네요. 먼저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볼게요. 특히 거래소로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9월 첫날부터 오늘까지 이틀째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옵니다. 물론 그 쏠림이 삼성전자라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이렇게 상승폭을 키워가면서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데 반도체 2차 전지 수급에 주목을 해봐야 할지 이번 주의 증시 방향성에 있어서 오늘 흐름 은 어떤 힌트를 갖고 있다고 보세요? 오늘의 흐름은 뭐 지난주 금요일에 이미 힌트가 나왔다고 봅니다. CP에서 이제 12만 원, 12만 원 목표주까지 시작이 되면서 분위기가 좀 이렇게 또 바뀌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잭슨홀 전후에서 좀 걱정이 된다라고 반등은 나오겠지만은 좀 걱정이 된다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정도 분위기라면은 그래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반반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긍정 리포트가 나온 부분들은 상당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고용지표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또 앞으로의 방향성을 좀 결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쨌든 고용지표가 뭐 시장에서는 안 좋게 나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까지만 해석이 된다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은 여기서 만약에 좀 더 앞서가게 된다라면은 또 여기서 또 발목이 잡힐 만한 요인들이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고용지표가 안 좋게 나오게 되면은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겠지만은 9월 FOMC에서 동결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금리 동결한 것 때문에 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반반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상승 추세 지속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로 끝이 날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쏠림 현상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쏠림 현상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그램 이 두 개를 현재 사고 있거든요. 사게 되면서 중요한 건 이 현상만 나왔다라면 오늘 시장이 이렇게까지 코스피는 상승폭이 확대가 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다행히 코스닥 쪽 같은 경우는 로봇, 그리고 코스피 쪽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시크릿컬이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중요한 이게 지속성이겠죠. 지속성이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찜찜한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종목별 등락 현황을 보거든요. 근데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상승 종목 수가 572, 하락 종목 수가 966,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하락 종목 수 오히려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쏠림 현상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오늘 시크릿컬이 같이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이게 확장이 돼줘야 시장에서 완전적으로 우상향이 되는 것들이지 그게 되지 않는다라면은 아마 방금 말씀드린 하락 종목 수 우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겠죠. 이런 것들도 받쳐주지 않게 된다라면은 언제든지 꺾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시장의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두고 이번 주도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매매보다는 개별 종목 중심에서 그러니까 최근에 순환매가 계속 발생되고 있잖아요. 개별 섹터 중심에서. 그래서 개별 종목 대응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 잠깐 추가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거래소에서는 삼성전자와 경기민감주, 코스닥은 이 에코프로 그룹과 함께 로봇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특히 수급 들어가는 쪽. 그런데 보니까 지금 지수의 상승 탄력이 더 좋아지고 코스닥도 양전을 앞두고 있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가 되는 부분이 포스코 그룹주가 지금 2, 3시에 굉장히 하드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잠깐 시세 보고 가보면 포스코 홀딩스는 오후에 들어서 꾸준히 좋긴 했습니다. 지금 3시 구간에 고점 더 높여요. 59만 6천 원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현대제철도 좋기는 한데 포스코 그룹주가 다 좋고요. 지금 DX 같은 경우에는 10%의 급등으로 코스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퓨처엠 다 잘 가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 있다고 보시는지. 포스코 그룹주가 에코프로 그룹주의 낙폭을 줄이는 것보다 더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잖아요.
의미를 2차 전지 쪽으로 밸류체인 확장할 수 있는 건가요? 2차 전지라기보다는 학습 효과라고 보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학습 있습니다. 효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 에코프로그룹주가 강세를 보였고 그 이후에 시간차를 두고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게 아시겠지만 포스코 그룹주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가 나왔던 것들이 잠시지만은 LS 그룹주가 강세를 보였다가 끝이 났었는데 네. 에코프로그룹주가 좀 쉽게 되면서 그 자리를 이제 포스코 그룹주가 좀 이어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모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와서 중국의 감사한 이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현재 철강주가 강세인데 철강, 그 철강주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강세를 보이게 되고 포스코 홀딩스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전에 에코프로 그룹주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그룹주 LS 그룹주 강세를 보였던 것처럼 이런 학습 효과에서 같이 동반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요? 물론 학습 효과도 있긴 하지만 그 이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철강 업종이 되었던 긍정적인 리포트 그리고 포스코 DX도 네. 아시겠지만은 이것도 로봇 관련주거든요. 그래서 오늘 로봇 관련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스마트 팩토리 관점에서 보게 되면 포스코 DX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주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의 어떤 강세 영향도 포스코 DX에 현재 영향을 주고 있고, 이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가고 있다. 그러니까 즉 서두에 말씀드렸던 학습 효과가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흑연 9만 톤을 캐서 아프리카에서 확보를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전해지면서 밸류체인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차 의원님께서도 혹시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 코멘트 잠깐 해주실 수 있으세요? 짧게. 요거는 이제 정의주들랑 같이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포스코만 따로 빼어서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네. 2차 전지로 한번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 네. 2차 전지는 오늘 이제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겠죠. 그동안 소재였던 에코프로와 뭐 금양 이런 것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그다음에 셀이라든지 이런 코스피 시장에 있어서 LG화학이라든지 LG엔소, 삼성 SDI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포스코가 또 질주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2차 전지가 지금 대장 세 파트가 나눠졌다라는 것이 조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이후에 역회전, 그러니까 이제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때문에 홀로 약세이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좀 약하다라고 보고, 상대적으로 지금 이제 2차 전지 코스피 업종이 강하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포스코는 좀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는 네. 오늘 여러 뉴스가 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소재에 대한 일괄 체계, 그다음에 철강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같이 엮이면서 네. 포스코가 다른 수급들을 빨아들이는 역할까지 종합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현대제철도 고점 높여가면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풀어가 볼게요. 반도체 이야기, 삼성전자의 시티그룹 이 리포트 이야기를 우리 정 이사님께서도 해주셨는데 차영주 위원님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틀째 쉬어가고 삼성전자, 물론 오늘 삼성전자도 음봉 전환되기는 했지만 7만 원을 지켜내려는 시도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중 수급이 좀 포스코 쪽으로 쏠리면서 변동성이 좀 있거든요. 그래도 HBM 이제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키 맞추기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지난주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두 종목의 시속 게임 계속될까요? 좀 당분간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특별히 뭐 하락할 이유도 그렇다고 해서 단기간에 급등할 상황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목표 주가를 제시한 것은 증권사들이 상당 기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을 목표 주가를 제시하는 것이지 지금부터 다이렉트로 10만 원을 넘긴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조금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목표 주가를 나온 것들 보통 우리가 목표 주가 얼마 그것만 하시죠. 리포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뒤에 우리가 제시한 목표 주가는 언제까지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걸 투자자들이 보셔야 되는데 단순하게 앞에 나온 내용만 보시는 거죠. 어찌됐든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반갑습니다. 특히 이제 8만전자 이후부터 이제 개인 투자자들 중에 높기 때문에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박수 쳐줄 필요는 있죠. 그렇지만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수급상 금요일 날 들어왔던 것이 오늘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내일과 모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요. 일단 어제 오늘 거래량들이 늘어난 상태에서 이 정도 상태에서 내일과 모레를 보내고 나면 저는 충분히 7만 전자 중반까지는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수급상. 그렇지만 만약에 내일 여기서 조금 더 7만 원이 깨지게 된다라면 다시 조금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뉴스가 나온 거죠. 한 증권사에서 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아주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다른 분들이 그럼 여기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결국 우리가 이제 수급과 주가 모양 아니겠습니까? 그 반응을 체크할 수 있는 게 내일과 모레일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하이닉스가 밀리느냐 전혀 아니죠. 네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 모아가고 있고 오히려 HBM에 대한
그 비중, 우리가 피터 린치가 그런 얘기를 했죠. 생활에서 우리가 잘 팔리는 제품을 팔아라라고 보라라고 했죠. 지금 HBM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더 중요한 얘기를 피터 린치가 그 뒤에 장에 얘기를 했습니다. 책에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 잘 팔리는 것이 그 회사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라라고 그랬거든요. 삼성전자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과 하이닉스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릅니다. 어디가 더 크죠? 하이닉스가 더 하이닉스.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 퍼포먼스가 더 좋았고요. 어쨌든 긍정적인 뉴스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기간 조정 형태가 나오는 것은 저는 굉장히 강하다라고 봐요. 근데 요게 이제 임계점이 도달하면 우리가 이제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서 임계점이 나타나면 폭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임계점까지는 약간의 시간 얼마 남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이 기다리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73,000원, 72,900원이 시가였었잖아요. 딱 직고점, 그러니까 7월 고점까지 도달하니까 그 부담감을 좀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매물 소화 이후에 7만 원 중반대까지의 가능성 짚어주셨고요. 말씀하신 대로 SK 하이닉스는 오늘 밑꼬리가 달리면서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장중에 저점을 줄이려는 이런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좋게 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우리 특징 섹터를 통해서 좀 오늘 흐름 좀 볼까요? 오늘 국제유가 상승에 반응했던 섹터들이 있었습니다.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가 다 좋았었는데요. 먼저 정유 쪽 보겠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 들으신 것처럼 $85 WTI 돌파가 나오면서 상승 업사이클에 대한 기대감 커졌습니다. SOL, GS 모두 5% 이상 올라갔는데 오펙 회의 때 다시 이벤트로 매물 소화하게 될지 아니면 추가적인 강세를 보여줄지 정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그 사우디하고 러시아의 동조만 깨지지 않게 된다라면은 네. 뭐 유가는 조금적으로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그래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유가가 상승한 이유가 원래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는 감산에 동참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네. 무슨 마음인지는 안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바뀌어버렸어요. 바뀌어버리게 되면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100만 배럴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 50만 배럴 이 감산에 동참을 하게 되면서 최근에 유가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85불까지 올라가는 건 원동력으로 좀 작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제가 사우디 러시아 얘기를 계속 왜 하냐면은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감산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이 두 나라가 이제 유가의 방향성을 계속해서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라를 볼 수밖에 없는데 과거에 아시겠지만은 이게 유가가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겠죠.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에 100불 이상 갔던 것은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관계 된 거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러시아와 사우디가 이 유가 시장을 이끌게 되면서 100불까지 올라갔던 경험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일단은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 감산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면 뭐 100불 전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높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100불 이상 갈 것인가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중요한 것은 2022년도 1분기, 2분기 때 SOL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정제 마진이 제 기억이 맞다라면 최대 29불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15불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것도 왜 짚어보냐면은 그러면 여기서 추세적인 상승을 가기 위해서는 2022년 당시보다는 더 좋아야 된다는 그런 계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유가가 러시아와 사우디의 감산 효과로 해서 100불 이상 가기 힘들다고 봅니다. 그러면 정제 마진 같은 경우도 20불 이상 가기는 힘들다고 봐지고 그렇게 본다라면은 22년 상반기 실적을 뛰어넘기 어렵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길게 보시는 것보다는 요것도 단기 아니면 중기로 보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SOL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뭐 9만 원 돌파가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지금 가격에서 9만 원도 상당히 많이 20% 이상 아웃퍼폼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한번 생각을 하시고 뭐 SOL을 본다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이잖아요. 연말 배당 생각을 하고 SOL을 같이 매매를 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마 SOL을 들어간다라면은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SOL을 가지고 최근에 뭐 로봇 관련주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급등한 종목을 생각하고 같이 매매를 하게 된다라면은 좀 실망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오펙 회의 결과까지 체크해 보시되 상승 움직임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경기 민감주 안에서 지금 막판의 고점을 높이는 쪽 하나 더 앞서 저희 포스코와 함께 짚어봤던 철강도 차 의원님께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경기 민감주의 반격인가 봐요. 오늘 석유화학 다 같이 올라가는 모습 속에 철강도 고점 높이거든요. 앞서 별개로 보시자고 하셨잖아요. 포스코 홀딩스, 현대제철의 강세 추가적으로
더 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포스코만 보는 게 아니라 포스코에서 별개로 떼어서 현대제철과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SO일로 같이 저는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이제 2차 전지에도 있고 철강에도 있는데 지금 이제 이것이 올라가는 의미가 저는 굉장히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6월 말에도 똑같은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때 뭐냐면 지수가 다 올라오는 상태에서 지수 대비 떨어졌던 종목들이 한 일주일 정도 올라왔어요. 그때 철강 건설이 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때 경기가 좋아졌다라기보다는 저점에 있었던 종목들의 키높이가 있었고 지금도 저는 일견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봐요. 중국의 어떤 부분들 트리거, 중국이 철강을 감산하는 게 우리나라한테 호재인가요? 그들이 결국 경기에 대한 둔화 때문에 감산한 거지 그들이 감산해서 우리 제품 팔려고 감산하는 건가요? 그런 관점의 접근은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국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자체적으로 감산하는 거지 우리 신경 써서 감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정유주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 우리가 감산해서 올라가지만 정태근 팀장님 정확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유지가 돼야 정제마진이 올라가지 정제마진은 즉각 반응하지 않거든요. 특히 싱가포르 정제마진은 이 유가랑 상당 기간 괴리율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올라간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키 맞추기 차원일 수도 있겠다. 지난 6월과 동일하게.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식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키 맞추기일 가능성이 이게 가장 최악의 게 시나리오고요. 나머지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지금 우리가 연말로 다가오면 펀드들의 어떤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들이 평가가 11월 말이면 끝납니다. 12월 말에 이제 그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11월 말까지 데이터를 올려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일환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제 개인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오늘 끝나고 나서 기관 매수가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꼭 체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수급 연속성으로 시세 연속성의 힌트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섹터 가겠습니다. 로봇입니다. 지난주부터 흐름 상당히 좋았고요. 삼성의 자동화 이야기, 한화, 두산 이런 대기업의 참전 뉴스가 전해지면서 오늘 2차 랠리를 확실하게 더 보여줬는데 글쎄요. 장중에 윗꼬리가 달리면서 변동성이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을 보입니다. 차 의원님, 하반기 로봇주 2차 랠리의 모멘텀이 뭐라고 보세요? 제가 금요일 날 이 시간에 말씀드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고점에 대한 부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달에 있을 그 두산 로보틱스 그 이벤트 드리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두산 로보틱스 상장 때까지는 로봇주들이 다양한 이벤트들이 나올 거고 오늘 또 이제 또 대동 같은 경우 포스코하고 같이 또 협업하겠다라는 그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뉴스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지금 뭐 조금 전 코너에서 얘기했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밸류에 대한 논란도 들어오긴 했지만 주가가 올라오는 거 봐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나올 때까지는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실적으로 바로 연결되기보다는 이벤트 드리븐이다라는 점도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정 이사님께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밸류 논란 이야기 하셨잖아요. 방금 차 의원님께서 그만큼 숫자가 안 나오는 이 성장주에 어떻게 밸류를 줄 것인가. 그러면 결국 후발주자로 또 키 맞추기로 갈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대동과 또 포스코의 그런 뉴스들을 반영하면서 그럼 후발주자를 공략해야 하나 감속기나 로봇스타 안 갔던 종목들까지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힌트가 되나요? 글쎄요. 제가 이 질문을 보고 상당히 오늘 한 30분 넘게 고민을 좀 했는데 이거를 가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좀 우문현답이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로봇 섹터 같은 경우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서 이렇게 종목들이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삼성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삼성 휴머노드 로봇, 삼성전자가 부각이 되다 보니까 또 휴머노드 로봇에 관련이 되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부각이 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아시겠지만 이제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관련된 SBTech까지 부각이 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로봇 섹터에서 계속 순환매가 발생되면서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두세 잡기씩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어찌 보면은 뭐 행복한 고민이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로봇 섹터에서 두산을 볼 것인가, 하나를 볼 것인가, 삼성을 볼 것인가, 아니면은 제가 그동안 얘기드렸던 네이버 랩스 관련돼서 볼 것인가, 그런 행복한 고민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행복한 고민이냐고 말씀드리면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했지만 삼성을 선택하게 되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매수를 했다. 그럼 또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럼 오늘 같은 경우 또 두산 로보틱스 상장 관련돼갖고 SBTech가 또 상승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 딱히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어느 이슈에 내가 관심 있는 섹터 쪽에 있는 종목을 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이걸 딱히 감속기로 나눌까, 뭐 제조기로 나눌까, 그거는 좀 무의미하다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각자의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다면 오늘 피어오른 대동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추가 분출 가능력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글쎄요, 포스코를 대동 등에 같은 업고. 경우는
모르겠어요. 저도 좀 더 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로봇에 대한 어떤 이슈가 포스코까지 만약에 확장이 된다라면은, 네. 된다는 전제를 까기면 분명히 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좀 좁게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포스코까지 확장을 안 해서, 일단 충분히 두산이라든지 삼성 쪽만 보더라도 먹을 만한 종목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신상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그러니까요. 신상 관점에서 보게 네. 된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네네.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분석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혹시 의견 네. 바뀌시면은 알려주세요. 네네. 오, 차 의원님도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 대동으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된다면 이제 네. 농기계 쪽에서 이제 관련이 굉장히 크죠. 특히 이제 대동 같은 경우 이제 소형 농기계 부분, 그다음에 자율주행 농기계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네. 굉장히 강했었던 건데 이제 하나 이제 사업부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로봇이라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자 하는 거고요. 네. 이게 지금 상한가 들어갈 정도로 지금 다른 테마들이 없는 상태에서 로봇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렇지만 이게 이익단으로 접근해서 본다라면 이게 한 사업부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논리적인 접근을 하시면 안 돼요. 대동을 논리적인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로봇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강하게 붙는 그런 현상을 보셔야지 이걸 가지고 대동과 포스코가 어떤 협업을 하겠다라고 접근하시는 것은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주 듣겠습니다. 정 이사님. 네, 저는 오늘 파두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네. 8월 8월 7일 날 상장을 해서 좀 생소할 수 있는 종목인데 결국에는 엔비디아 수혜주나 보시고 이 종목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모건스탠리가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 한 20조 정도 전망을 했는데 아시겠지만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구축을 하게 되면은 서버 저장 장치 비중이 60에서 70%가 됩니다. 그래서 또 데이터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잘 아시겠지만 소위 말하는 SSD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파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에 특화된 SSD 컨트롤러를 현재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TSMC에 위탁 생산해가지고 이걸 받게 되면은 하이닉스 쪽으로 공급하게 되고 하이닉스가 SSD를 생산해가지고 메타 쪽으로 공급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연유를 해서 파도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고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4만 원에서 4만 2천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고요. 예. 목표가는 일단은 5만 원 정도 설정을 했고 손절가는 3만 8천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장 이래 최고가를 넘어설 거라고 보시는 거죠. 네네. 네, 48,000원, 5만 원까지 주셨고요. 4만 원, 4만 2천 원 매수 밴드 기억해 주시면서 파도 엔비디아 키워드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프로들 보내드릴게요. 정태근 이사 차영주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